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당신의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주제입니다. 당신의 건강 상태는 지금 어떤가요? 혹시 아픈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진 않나요? 혹은 밤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진 않나요? 혹은 자신을 이제 나는 늙었다고 자책하진 않나요? 이것이 바로 노년이 겪는 현실입니다. 의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의사들도 우리의 나이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학은 정말 많은 질병을 치료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당신의 고통은 순전히 신체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고통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태도 때문은 아닐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이 진리를 아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현대 신경과학도 증명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마음이 좋으면 병이 다 낫는다는 식의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더 정교한 가르침입니다. 같은 병을 알아도 어떤 사람은 이것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일이군. 나는 잘 견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나를 망칠 거야.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통증을 느껴도 어떤 사람은 내 몸이 날 지키려고 보내는 신호구나. 감사해야지라고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필 나에게? 왜 지금? 이건 너무 불공평해라고 원망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사람은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삶의 질이 좋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삶이 고통 속에 갇힙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의 의미입니다. 당신이 무릎이 아플 때를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신체적 통증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보통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단계 신체적 통증 발생. 무릎이 아프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2단계 불안감 시작. 이게 뭘까? 크게 아픈 건 아닐까? 혹시 퇴행성 관절염? 이미 마음이 개입되기 시작했습니다. 3단계 미래 걱정. 앞으로 어떻게 걷지? 혹시 휠체어를 타야 하는 건 아닐까? 혹시 수술까지 필요한 건 아닐까? 이제 상황이 상상의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4단계 절망. 나는 이제 끝이야. 내 인생이 끝났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단순한 무릎 통증이 인생 전체의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팔의 통증이 자신의 생각에 의해 10 이상으로 커집니다. 신체적 통증이 심해지는 게 아니라 심리적 고통이 신체적 통증을 증폭시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화살 맞기로 설명하셨습니다. 상처 입었을 때 두 개의 화살이 당신을 맞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신체적 고통입니다. 무릎이 아프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신체는 자연적으로 통증을 느낍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감정 반응입니다. 왜 나에게? 이건 너무 불공평해. 나는 끝이야.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맞지 않습니다. 의료인으로 30년을 일한 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같은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있었대요. 한 명은 2주 만에 회복했고 다른 한 명은 2개월이 걸렸어요. 물리적인 차이가 없었어요. 수술도 같고 의료 환경도 같고 약도 같았어요. 차이는 뭐였을까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회복이 빨랐던 사람은 나는 이 수술을 잘 견뎌낼 거야. 곧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회복이 느렸던 사람은 이 수술이 나를 더 망칠 건 아닐까? 앞으로 어떻게 되나? 라고 계속 걱정했어요. 이것이 현대의학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신체의 회복 속도를 결정합니다. 긍정적인 마음 높은 면역력 빠른 회복. 부정적인 마음 낮은 면역력 느린 회복.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생물학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부교감신경이 억제됩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염증이 증가합니다. 회복이 느려집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면역 기능이 향상됩니다. 염증이 감소합니다. 회복이 빨라집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미칠까요? 정신신경면역학, 의학이 증명한 이 과학 분야는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의 뇌, 신경계, 면역 체계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 대화합니다. 뇌에서 시작되는 신호.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뇌의 특정 부위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 신체는 전투 또는 도피 상태가 됩니다. 뇌하 수체에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부신에서 코르티솔과 에피네프린이 분비됩니다. 심장 박동이 증가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근육이 긴장합니다. 소화가 멈춥니다. 면역 기능이 억제됩니다. 당신이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는 반대입니다. 뇌의 다른 부위 전전두엽과 활성화됩니다. 이 부위는 평온함과 신뢰감을 관리합니다.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 신체는 휴식과 소화 상태가 됩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집니다. 혈압이 정상화됩니다. 근육이 이완됩니다. 소화가 활성화됩니다. 면역 기능이 증가합니다.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의 신체적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이 의사의 진찰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의사가 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의 혈압이 높네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혈압이 높으니까 주의해야겠네. 운동도 하고 소금도 줄여야겠다. 이 사람의 뇌는 이것은 정보일 뿐 위협이 아니다라고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혈압이 높다니? 혹시 뇌졸중이 오는 건 아닐까? 나는 중풍에 걸릴 거야. 이 사람의 뇌는 이것은 위협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실제로 운동을 시작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혈압이 정상화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불안으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반대로 혈압이 더 올라갑니다. 같은 상황, 다른 해석, 다른 결과. 이것이 일체유심조입니다. 노년에는 흔히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이건 정상이야. 메모를 더 많이 해야겠네. 이 사람의 뇌는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실제로 메모를 하고 다른 기억수를 사용하고 계속 뇌를 자극합니다. 기억력이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 기억력이 떨어졌다. 나는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닐까? 나는 정말 늙었다. 이 사람의 뇌는 당신은 위험 상태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기억력이 더 떨어집니다. 우울증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도 실제로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같은 신체 현상, 다른 해석, 다른 결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증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저항하지 않기. 통증이 올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안 돼. 가버려. 이건 맞지 않아. 라고 밀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사적으로 저항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받아들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지금 통증이 있네요. 인정합니다. 이 간단한 인정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나요? 불안은 우리가 현실을 거부할 때 커집니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할 때 줄어듭니다. 마치 우리가 놀러 나갔다가 갑자기 비가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비가 오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저항하면 우리는 계속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가 오는군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실내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받아들이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무릎이 아프네. 그럼 오늘은 어떤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저항이 사라지고 적응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통증을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봅시다. 마음챙김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내 왼쪽 무릎에 욱신거리는 감각이 있다. 그것은 신호다. 내 몸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는 신호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통증은 더 이상 나를 공격하는 적이 아니라 내 몸의 보호 메커니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두운 밤에 화재 경보가 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깜짝 놀랍니다. 뭐야? 무섭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화재 경보라는 신호라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는 행동합니다. 좋아, 내 집을 지키기 위한 신호구나. 감사해.
그 신호가 고마워집니다. 통증도 비슷합니다. 아, 이 신호가 없었다면 나는 더 심한 손상을 입었을걸? 고마워, 나의 몸아. 세 번째 감사로 변환하기. 여기가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몸아. 너는 나를 지키고 싶어서 이 신호를 보내주고 있구나. 내가 좀 더 조심하라는 신호구나. 고마워. 이렇게 감사로 변환할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통증이 그대로인데도 당신의 심리 상태가 바뀝니다. 불안이 감소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면역 시스템도 활성화됩니다. 신체의 자연 치유 능력이 깨어납니다. 한 70대 남성은 허리 디스크로 2년을 고생했대요. 병원도 많이 다니고 물리치료도 받았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MRI를 봐도 디스크는 명백했어요. 의학적으로 볼 때는 수술이 필요할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 당신의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 같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의사가 다시 설명했대요. 당신이 계속 이 허리 때문에 절망하고 있으니까 당신의 몸도 그 신호를 받고 있어요. 신경은 계속 긴장 상태에 있고 근육은 더 경직되고 있어요. 그게 회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뭔가 와 닿았대요. 정말 자신이 계속 이 허리 때문에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또 아프네. 나는 끝이야. 외출할 때도 이 허리 때문에 뭐도 못하고 있어. 정말 불행해. 늘 절망의 마음으로 통증을 마주했어요. 어느 날부터 다르게 생각하기로 결정했대요. 이 허리도 나의 일부고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 이 신호가 나를 과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구나. 감사해, 내 허리여.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기적이 일어났대요. 물리치료의 효과가 훨씬 좋아졌어요. 근육이 더 잘 풀렸어요. 통증도 빠르게 감소했어요. 6개월 만에 거의 다 나았어요. 의사도 놀라워했대요. MRI상으로는 여전히 디스크가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회복됐어요? 그 남자의 답변은 간단했어요. 제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이 몸을 감사하고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의 실제 효과입니다. 네 번째, 신체 언어 바꾸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표현에 따라 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나는 아프다, 내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 나는 노인이다, 나는 경험이 풍부한 어른이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내 기억력이 떨어졌다, 내 기억의 형태가 변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꾸면 뇌도 반응합니다. 우리의 뇌는 언어에 매우 민감합니다.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면 신경계가 진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의 습관을 만들까요? 첫 번째, 아침 의식.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뉴스를 봅니다.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침은 우리의 신경계가 가장 예민한 시간입니다. 방금 깨어난 뇌는 마치 깨끗한 슬레이트처럼 가장 먼저 받는 자극에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아침에 뉴스로 나쁜 소식을 보면 당신의 신경계는 하루 종일 경보 상태가 됩니다. 다르게 해봅시다. 눈을 떴을 때 천천히 깨어나면서 오늘도 내 눈이 떠졌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숨을 쉴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늘도 내 다리로 걸을 수 있을 것 같다. 소중하다. 오늘도 내 심장이 정신없이 뛰어주고 있다. 고마워, 내 심장아. 오늘은 어떤 아름다운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 5분의 아침 명상이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신경계가 평온 모드로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당신의 면역 시스템도 이 상태를 따라갑니다. 두 번째, 감사 목록 만들기. 저녁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내가 감사한 3가지는? 이것을 매일 써봅시다. 작은 것도 좋습니다. 아침 햇살이 예뻤다. 손녀가 전화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다. 다리가 아파도 산책할 수 있었다. 이웃이 인사해줬다. 오늘 밤은 편하게 잤다. 내 옆에 배우자가 있다. 오늘도 살았다. 이 습관은 우리의 뇌를 감사의 신경회로로 재구성합니다. 신경과학의 용어로는 신경가 소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반복적으로 보는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뇌는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신경회로를 만듭니다. 계속 나는 아프다, 나는 늙었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보면 뇌는 그 신경회로를 강화합니다. 반대로 계속 나는 감사한다, 나는 충분히 건강하다, 나는 복이 많다라고 보면 뇌는 그 신경회로를 강화합니다. 이것은 긍정 생각이 나쁜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았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세 번째, 신체에 대한 존경 표현. 이것은 정말 특별한 기술입니다. 당신의 몸을 바라봅시다. 진심으로. 고마워, 내 몸아. 너는 얼마나 열심히 일해줬는가. 내 다리여, 고마워. 이 많은 해 동안 날 실어 날라줘서. 내 눈이여, 고마워.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줘서. 내 귀여, 고마워.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줘서. 내 손이여, 고마워. 사랑하는 사람을 만질 수 있게 해줘서. 내 심장이여, 고마워. 쉬지 않고 날 살아있게 해줘서. 이런 감사의 말을 하면 신체도 반응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의 뇌가 감사와 사랑의 신호를 보낼 때 신체는 치유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랑의 호르몬입니다. 염증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상처 치유를 촉진합니다. 통증을 완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몸에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때 몸도 그에 응답합니다. 네 번째, 건강 염려증 벗어나기. 많은 시니어 분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매일 혈압계를 재고, 맥박을 세고, 체온을 재고, 온갖 건강 정보를 찾아다닙니다. 이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건강 불안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실제 건강 문제를 만듭니다. 혹시 내 혈압이 높으면 어떻게 하나? 라고 계속 생각하면 그 불안이 실제로 혈압을 올립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대신 이렇게 해봅시다. 주 2회 정도만 건강 지표를 확인합니다. 정기 검진은 받지만 그 사이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건강 정보를 찾아다니기보다는 건강을 위한 행동에 집중합니다. 산책, 좋은 음식, 명상, 사람을 만남.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따릅니다. 하지만 의사를 믿고 나머지는 놓아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신체의 자연 치유력을 믿겠다. 이렇게 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건강이 개선됩니다. 다섯 번째, 자선과 나눔.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거나 나눔의 기쁨을 경험할 때 우리의 뇌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선 활동을 할 때 도움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돕는 사람도 건강 이득을 봅니다. 이것을 도우미의 높음이라고 부릅니다. 이타적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뇌에는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혈압이 내려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심지어 통증도 감소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컴퓨터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과 신체가 완벽하게 통합된 하나의 생명입니다. 몸의 건강, 적절한 의학 치료, 좋은 생활 습관,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것이 공식입니다. 어느 하나를 빼도 안 됩니다. 적절한 의학 치료만 있고 생활 습관이 나쁘고 마음이 부정적이면 회복이 느립니다. 좋은 생활 습관만 있고 의학 치료가 없고 마음이 부정적이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긍정적인 마음만 있고 의학 치료가 없고 생활 습관이 나쁘면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마음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회복이 느립니다. 약의 효과는 50-70% 정도가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즉, 약이 약이기도 하지만 환자가 이 약이 나을 거야 라고 믿는 마음이 효과의 큰 부분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운동을 해도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 운동으로 얻은 건강한 변화가 상쇄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면 같은 약도 더 잘 듣습니다. 같은 운동도 더 효과적입니다. 같은 음식도 더 잘 흡수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듭니다. 혹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벌써 70대, 80대인데 이제 와서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내 신경회로는 이미 고정되어 있지 않을까? 안 좋은 소식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좋은 소식하지만 우리의 뇌는 놀랍도록 유연합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현대 신경과학의 가장 혁명적인 발견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뇌는 평생 동안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래된 신경회로를 다시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이것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험이 많은 노인의 뇌가 젊은 사람의 뇌보다 더 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나는 아프다라고 반복하면 그 신경회로가 강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매일 나는 감사한다라고 반복하면 그 신경회로도 강해집니다. 신경회로는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신경들이 함께 작동하면 함께 연결된다라는 신경과학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80세에도 90세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일체유심조에 대해 배웠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진리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이 선택하는 생각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의 회복 속도는 당신의 태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의 삶의 질은 당신의 마음가짐에 의해 결정됩니다. 의료 기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태는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당신이 무릎이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세요. 약도 받으세요. 운동도 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마음을 바꾸세요. 이 통증도 나의 일부고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신호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 감사해. 나는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 이 마음가짐이 당신의 회복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당신이 노인이라고 느껴질 때 그 감정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다른 관점을 더해보세요. 나는 노인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경험이 풍부한 어른이다. 나는 젊은이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겪었다. 그것이 나의 강점이다. 이 관점의 변화가 당신의 자존감을 회복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아침이 왔다. 가 아니라, 오늘도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의 차이가 하루를 바꿉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나는 여전히 많은 게 없다가 아니라, 나는 오늘 많은 것을 얻었다. 감사합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내일을 바꿉니다. 당신의 노년의 건강은 당신이 선택하는 생각에 의해 결정됩니다. 내 몸에 감사하고 내 삶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때 내 몸도 그 빛을 따라 회복될 것입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듭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건강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